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국민들이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추경이 지금 뭐 불가피하다고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그 추경이 얼마 정도 편성되는 겁니까? 어제 고위 당정을 통해서 25조 규모라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25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급이 아니면 그 우리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 한정해서 집중해서 하는 추경입니까? 지금 보도로 보면 크게 추경은 세 가지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가 우리 이 고유가 또는 물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민생 안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세 번째가 피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이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생 안전 차원에서 또는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이제 제가 좀 더 만약 임명된다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뭐 산업과 또 그에 관련해서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민생 안정 지원금을 또 다시 풀겠다라고 하니까 야당이나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선거 앞두고 이거 돈 푸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제가 내용 자체를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바로 지금 즉답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민생 그게 지원금이건 하여튼 다른 방식의 민생과 관련된 이 지원이건 간에 이 국민들의 지금 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받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추경 목표에 부합하다면 구상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청문서가 채택되게 되면은 바로 장관에 임명돼서 네. 가실 텐데 이 정도 보고도 안 받으신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건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대강 이제 어제 예를 들어서 고당이 끝나고 나서 그런 규모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만 그것은 아직은 제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앞서 갈 수가 없는 지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뭐 우리가 여당이고 제가 뭐 고위 공무직에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었던 거고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가요? 대체로 몰랐습니까?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스러운 전쟁이 발발할 줄은 자, 그럼 몰랐다 칩시다. 네. 그러면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 3월 8일 날 그게 일어났을 때 침공했을 때 그러면 바로 우리 정유사 뭐 그때 협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유소도 관련돼서 협회가 있을 텐데 바로 그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유류세 인하든 아니면 보조금 지원이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라면은 국민들이 그 주유소 앞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지는 않아도 됐었을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민생 자금으로 돈을 풀겠다라고 하니까 선거 대응용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초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으로 인한 이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서 초기에는 알다시피 이 정유사들이 계약해서 국내로 그 운반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기름값을 확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왜곡된 시장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제 소위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고 유류세 문제도 현재 7% 정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필요하다면 향후에 더 이게 악화되고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보조금 문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함께 우리가 경제당국과 같이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것은 때릴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면서 선거용으로 돈을 푼다 라고 보는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던 것이고 장관 후보자는 뭐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정부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숫자가 많으니 추경은 밀어붙일 테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 살포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뭐 산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만은 전 국민을 상대로 살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13.9조였나요? 이게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등적으로 줬고 지역으로도 다 또 차등을 했고 또 이 시점도 차등으로 아마 그게 줬던 거에 대한 평가가 한은과 KDI 등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도 실제 그게 전체에 줄지 뭐 일부만 줄지 아예 안 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세세한 내용을 받지는 못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하여튼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기준 하에 이게 실제 그런 물가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굳이 추경까지 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선거 앞두고 추경을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를 보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고유가로 인해서 추경을 풀므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고환율과 고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원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이게 다시 선으로 했던 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아침에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 공공봉사와 정책 집행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이런 속에서 저임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악성 민원 이런 부분들 갖고 참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직 그 퇴직 비중이 높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금전적 보상이 가장 많아요.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 분들이 이게 아마도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조사한 거네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조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5년 미만 퇴직자들이 전체의 퇴직자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또 높고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한 59%에서 65%, 66%가 지금 공무원들이 신규 인용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보게 되면은 민간 대비 공무원 수준 보수 수준을 보게 되면 8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5년 동안 15.3% 정도 올랐고 최저임금도 15.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9.5%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임금 적금률이 83.9%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낮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승진시 1호봉 삭감이라는 그 제도 알고 있죠. 네. 이게 6급 이하의 직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6급 이하면 사실 또 그 임금도 굉장히 적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승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1호봉이 깎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뭐 많게는 4급 9급 같은 경우에는 40만 3,200원 또 4호봉에서 8급 3호봉으로 갈 때는 51만 정도 이렇게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기 저하라든가 여기 관련돼서 이직률이 높은 부분 중도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승진시 1호봉 삭감 제도를 좀 폐지하는 게 저는 좋겠다. 5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폐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우리 그 공공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하나를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보니까 그 공무원들 그 복지제도의 하나로 복지 포인트를 주는데 네.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직들은 대부분 보면 평균 900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900점이라면 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직들은 400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도 갭이 한 50만 원 정도가 나는데 국가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는
부처가 기획 예산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또 형평성 문제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여기에 대해서 1호봉 아니 승급시 1호봉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복지 포인트를 400점에서 그 900점, 500점 차이 나는 개입 나는 부분을 좀 우리 그 장관님께서 되시면 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또 이직을 막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이제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걸 보니까 그 저연차하고 하이직 이게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 3.5가 아니라 6.6을 적용을 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대비 한 83, 4% 정도이니까요. 이게 왜 낮아졌냐면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까지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뭐 0.9%, 뭐 1점 몇 프로 이렇게 되게 이제 그때 적게 인상을 하면서 기존에 좀 좁혀오던 것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누적된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하이직과 지원차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인상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정액 그 급식비도 전 공무원들을 조금 올렸고요. 또 8급 초과 근무 수당 관련해서도 조금 올렸던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수당도 좀 더 현실화했던 점도 있습니다만은 마침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구급 초임을 300만 원까지 좀 달성해 보자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지금 2027년도까지가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입니다. 네네 당장 예 그래서 이런 저연차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승진을 하면 이제 호봉이 하나 깎이는 1호봉이 감축되는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 그 지적이 좀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승진할 경우에 그 계급별 경력 가치를 좀 평가해서 이렇게 차이를 좀 반영하는 그래서 호봉을 조정하는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좀 불합리함이 없는지 제가 잘 살펴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 포인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얘기 듣고 나서 왜 국가직과 지방직이 이 복지 포인트에 있어서 이렇게 5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지 저도 제일 처음에 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직의 이 기본 점수가 지금 그 2015년도부터 동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와 지방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간 그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장관 후보께서 오늘 이 자리 피해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추후에 제가 보충 질의할 때 얼마라도 올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그 우리 공무원들께서 같이 노력하셔갖고 답변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 1호봉 승진시 1호봉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급 이하입니다. 네. 5급부터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직 공무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승급해서 올라가는데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계급별 경력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이런 뭐 수긍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이재명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들이고 저연차 공무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승진할 때 1호봉 삭감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과감하게 좀 폐지하는 방법을 다시 고민하셔가지고 보충질의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급, 구급 초임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우선 이제 드렸던 것이고요. 아니 그럼 구급 초임이 네. 지금 1호봉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년도에? 네, 286만 원 정도. 호봉이요? 다 포함해서 아니면 호봉만? 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전 공무원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네,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28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호봉입니까 총액입니까? 호봉을 300만 원 올려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물론요. 네.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월 지금 얘기하는 총액 거는, 예, 총액 대비 그래서 다음 보충 질의 때 끝날 때쯤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